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언론 더 탐사를 겨냥해 법을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특정 사건을 지목해 마치 모든 사안들이 불법인장 치부하며 법을 안 지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복수와 보복에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한 건데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기술자이자 검찰청장 출신인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가 자신의 측근을 취재한 기자를 향해 법으로 응징해야 한다고 겁박한 거죠. 매일매일이 놀라움의 연속입니다. 이게 온전한 생각을 하는 대통령의 발언입니까? 윤 대통령은 모든 게 이게 보복과 복수의 개념으로 보이나 봅니다. 조국 전 장관 때 조국 전 장관 앞에 그 수많은 기자들이 몇 날 며칠 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네. 그때 이런 말 한 적 있습니까? 조국 전 장관 현관 앞에도 찾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 딸이 혼자 사는 집에 밤늦게 기자들이 또 벨 누르고 찾아갔잖아요. 그때 이렇게 화를 냈습니까? 안 냈잖아요. 그때 검찰총장이었는데. 지금 원칙, 강경한 원칙, 수사 얘기하는데 그때도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안 했죠. 그냥 자기 식구들한테만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 편한테만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것은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여권 고위 관계자는 29일 윤 대통령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무단 침입과 화물연대 파업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이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더 탐사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다며 다만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을 이런 식으로 무단 침입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면서 불법이 버젓하게 저질러지는 게 문제다. 관행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는 겁니다. 또 땜질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우리 정부에서 재임기간 법치를 세워야 한다고도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더 탐사 취재진 5명은 지난 27일 오후 1시쯤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를 찾아갔습니다. 더 탐사 취재진은 강제 수사권은 없지만 일요일에 경찰 수사관들이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한 기자들의 마음이 어떤 건지 한 장관도 공감해보라는 차원에서 취재해볼까 한다며 정상적인 취재 목적이고 예고하고 방문한 것이라 스토킹이나 다른 거로 처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이후 더 탐사 취재진은 한 장관의 거주층으로 올라가 현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며 한 장관을 부르다 반응이 없자 돌아갔습니다. 이런 더 탐사 취재진의 행동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생중계됐는데요. 대체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할 당시 극우 보수 매체들의 같은 행태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이 수수방관했는데요. 이제와 이게 범죄라는 거죠. 누구는 취재고 누구는 범죄입니까? 한 장관은 곧바로 이들을 공동주거 침입, 보복 범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 이에 시민언론 더 탐사 소속 기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경찰에 제출했는데요. 해당 기자가 제출한 휴대전화는 비밀번호가 설정된 아이폰이었습니다. 29일 서울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시민언론 더 탐사 소속 기자 김모 씨는 휴대전화를 경찰에 이미 제출했는데요. 김 씨의 휴대전화는 애초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강진구 더 탐사 대표는 경찰이 스토킹 혐의가 추가로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말해 제출했다며 한 장관이 본인의 행동을 되돌아보라는 의미에서 아이폰의 비밀번호를 설정해 경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비밀번호가 설정된 아이폰은 한 장관의 지난 과거를 소환시켰는데요. 그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지난 2022년부터 2년간 수사를 받는 동안 검찰에 아이폰 비밀번호를 끝까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강 대표의 발언은 당시 한 장관의 행동을 보기 좋게 저격한 건데요. 또한 경찰은 지난 27일 김 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김 씨가 불응해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한 장관 측은 지난달 28일 김 씨가 한 장관의 퇴근길을 자동차로 미행하고 자택에 있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상복합 아파트 인근을 배회하면서 한 장관과 수행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불안감을 느꼈답니다.
이에 대해 김 기자는 지난 4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한 장관의 차량을 쫓은 건 2회 정도이고 주거지 인근에서 탐문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고 항변했는데요. 매일같이 언론 프레이를 해대며 대통령의 도우 스태핑을 법무부 장관의 도우 스태핑으로 둔갑시켜버린 한동훈 장관. 언론의 자유, 기자의 취재를 할 수 있는 권리, 그걸 강제로 제지하고 막으려는 순간 이 나라는 독재 국가가 되는 겁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8일 인터넷 언론 민들레에서 박지원 씨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소신파 의원인 이른바 조금박해, 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혜영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 매체 창간 때부터 함께 해온 필진인데요. 이 매체를 통해 유 전 이사장은 박지원 씨 등이 유명세를 위해 민주당의 내부 총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민들레 기고를 통해 박지원과 조금박해는 왜 그럴까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는데요. 내용이 무척 흥미롭고 재밌었습니다. 그는 오늘의 박지원에게 대중은 관심이 없다. 그저 언론에서 시끄러운 정치인일 뿐이라며 그런데도 왜 자신의 마이크 파워가 이준석이나 김동연 못지않다고 생각하는 것일까라고 작심 비판했는데요. 착각이다. 언론에 많이 나오면 마이크 파워가 크다고 믿는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29일 박지원 씨는 바로 발끈하며 자신의 SNS에 또 헛소리를 늘어놓았는데요. 유 전 이사장을 향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라고 앙탈을 부렸습니다. 박 씨는 본인은 유 전 이사장의 짐작처럼 언론 관심을 위해 강성 팬덤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당을 망치는 건 본인이 아니라 강성 팬덤이라고 맞받은 겁니다. 역시 이날도 20대의 치기 어림이 또 반성도 자기 성찰도 없이 나대기 시작했는데요. 오로지 관심을 받기 위해서 말이죠. 한없이 부족하고 부족하기만 한 잠시의 권력의 꿀맛을 본 젊은 20대 패미의 외침인 겁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하여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른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도 공범이라고 관련자들의 영장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서욱 전 국방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구속적 부심을 통해 이미 석방됐습니다. 억지와 모략으로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입니다. 아니 적어도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인 만큼 피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도 영장을 청구한 것은 어떻게 하든 구속을 시켜서 망신부터 주자는 심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서 땅에 떨어진 윤석열 정부의 체면을 조금이라도 세워보고자 하는 옹졸함의 소산입니다. 구속에 필요한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는 있습니까? 관련 자료는 모조리 대통령 기록관과 국방부 경찰청에 있습니다. 서훈 전 실장은 접근조차 불가능합니다. 관련자들도 수백 명이 이미 다 조사를 받은 상태입니다. 서 전 실장은 검찰의 피의 고발인 조사에도 성실하게 임해왔습니다. 서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통일, 외교, 안보 분야의 총책임자였습니다. 어디로 숨겠습니까? 윤석열 검찰은 이제 조금치의 체면치레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소환조사 한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인신구속을 남발하고 마구자구비식 보복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무도함에 법원이 경종을 울려주기를 바랍니다.